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 번도 키워드를 선정을 못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키워드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저 어려운 한자를 하겠습니다. 예술구국입니다. 예, 뜬금없는데 예술이에요. 예술인데 지금 저희가 전쟁 이야기하고 있고 군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왜 아트가 나오나 저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호기심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교수님 예술국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예술구국 그게 뭐 예술하면 우리가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공연 행위입니다. 연극이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달지 뭐 시를 낭송한달지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멋진 공연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공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라를 구한다. 뭔가 그 마음을 울리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술구국 예술로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인데요. 전방에서 전선에서 총칼로 막 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전선에 나갈 수 없을 때 주어진 환경에서 또 다른 힘으로 함께 싸웠던 또 광복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윤봉길과 이봉창의 의거로 임시정부는 이동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류저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요.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 일면 청년공작대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청년공작대는 임시정부 산하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규군 편성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활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임시정부가 유저우라는 곳에 있었었는데 중일 전쟁에서 비교적 후방이었어요. 후방이다 보니까 어때 활동하기가 비교적 안전하고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전쟁은 이루어지구나, 그러니까 항일의식을 일깨우는 겁니다. 딱 그 항일의식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필요해요. 혹시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중국인도 일본과 싸우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광복 활동 혹은 독립 활동을 하려면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국인들에게도 우리 광복군, 우리 한국군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지지도 필요했던 거예요. 한국군에게는 한국인들에게는 왜 또 그런 항일 의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그냥 일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대로 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 뭐 독립 되겠어? 우리 그렇죠. 나라 되찾겠어? 네, 근데 이런 포기하고 사람- 살아간 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우리는 조국을 되찾아야 돼. 뭐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말로만 떠들어서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안 그러면 되죠. 말보다는 오히려 뭔가 사람 마음을 울리는 어떤 행위 그 자체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공작대가 뭐 선전부 그리고 연극부, 가무부 이렇게 예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뭐 연극부는 연출을 담당하고 가무부는 뭐 음악과 무용 그리고 아동부도 있거든요. 아동부에서는 또 노래는 아까 공연 봤듯이 노래나 무용 소질 있는 또 이런 임시정부 요인들의 자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공작대가 만들어지고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3.1절 20주년 기념 행사와 그리고 부상병 위문 모금 경연이 있었습니다. 3.1절 기념 공연은 뭐 탭댄스, 무용, 탭댄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아니야. 하셨다. 마술. 마술을 제가 무용, 뭐 마술 그리고 국경의 밤이라는 또 연극을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국경의 밤은 만주 국경지대에서 눈 내리는 밤에 일본군에 붙잡힌 한국군을 구하고자 한중 연합으로 일본군을 처단을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국경을 밤을 통해서 중국인에게 항전 의식을 또 심어주고 대항전에 참전하도록 각성시키는 또 의도를 담은 또 연극이거든요. 부상병 위문 공연에서는 청년공작대가 아동부가 불렀던 곡이 있는데 혹시 반달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 네, 이게 네. 반달이에요. 푸른 하늘은 아수. 알죠. 쪽 알죠. 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그때가 전시 상황이긴 했지만 좀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주는 그런 순수함, 감동이 또 크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모습을 또 봤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이런 할 때 막 재밌게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날 또 공연에서는 그 국경의 밤과 부상병의 친구라는 연극이 마지막 이제 무대를 장식을 했는데요. 이 무대는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함께 꾸민
한중 합작 공연 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한중 합작 공연. 그래서 실제로 이 공연이 끝나고 중국의 부상병들이 청년 공작대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라는 이런 인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이때 참관했던 중국의 각계 인사들이 큰 호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운동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위문 공연이나 아니면 뭐 찬조 공연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항일 예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뒤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청년 공작대랑 그 다음에 이제 류저주에 있는 각 지역 그 어떤 그런 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군복을 차려입고 그 류호우 공원 앞에서 기념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기념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함께 싸우자는 어떤 그런 의지를 불태웠던 그러면서 선전 활동을 했던 청년 공작대는 이제 또 수도를 옮깁니다. 우리가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장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좌우가 뭐 분열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좌우 합작 운동도 함께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청년 공작대 자체도 자체적인 어떤 그런 활동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 일면 전지 공작대 이런 거를 또 만들게 됩니다. 전지 공작. 네, 그래서 전지 공작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독립군의 겨울 옷을 또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광복군의 겨울옷 마련, 동복이라고 하죠. 또 이제 경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극 공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도 했던 공연이 아까 이야기했던 국경의 밤입니다. 그래서 청년 공작대의 활동이 이제 전지 공작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계속 이름이 뭐 청년 공작대, 전지 공작대 이제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두 단체가 광복군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뭐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단체가 모두 광복군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더 이름들이 이제 헷갈린 게 막 나와요. 또 아무튼 집중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전지 공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군 이지대가 있었던 시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 또 간부 훈련반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청반이라는 겁니다. 여기 속해가지고 한청반. 또 활동을 하게 돼요. 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의 지원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한중 공동의 적인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전지 공작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지 공작대는 군사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이 졸업식 때 본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연극을 또 합니다. 그때 했던 연극이 뭐냐면 한국의 한 용사 그리고 계속 해왔던 국경의 밤 이걸 또 선보입니다. 근데 한국의 한 용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 광복군 박동운 선생님께서 또 이런 그분이 직접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시기에 이제 운명적인 만남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중국의 음악 교관으로 있었던 한유안과 전지 공작대의 만남인데요. 이때 한유안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음악과 연극, 예술을 통한 항일 운동을 해왔던 또 인물이잖아요. 한유안은 합류 이후에 전지 공작대는 새로운 또 공연을 열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제 1막, 2막, 3막이 보이는 것처럼 이날 공연이 제 1막 한국의 한용사, 제 2막 아리안 고개, 제 3막 국경의 밤으로 이루어졌어요. 1막은 친일로 오해받던 한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오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너 한국인 어차피 뭐 일본 쪽 아니냐, 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인들은 우리랑 함께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대중적인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2막 아리랑, 또 다른 제목은 아리랑 고개 평화로운 한국의 참상인데요. 총 4장으로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건 한국 최초의 오페라로 평가받는 아리랑입니다. 오페라 최초의 네, 오페라. 한국 최초의 오페라로 평가받고 있고 한유안이 직접 작곡한 곡들을 삽입하고 현장에서 연주를 해서 관객의 몰입도를 엄청나게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에서는 국경의 밤 열애 차례 계속 공연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공연이어서 계속 연극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공연 수익금이
장병분들의 또 여름 군복을 마련하는데 또 사용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전지 공작 때는 선전 활동과 초모 활동으로 그 인원이 점차 계속 증가를 하게 됐고 한국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이 되면서 한국 광복군 주력 부대로 이제 자림을 매김합니다. 광복군으로서도 또 예술구구 활동을 계속 지속을 됐는데요. 이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인파가 제 요즘에 여러분 막 우리 막 BTS, 아이브 막 이렇게 막 난리 나잖아요. 쭉 줄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공연을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줄을 또 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당시의 아이돌이 아니었나.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분명히 에이전트 H님처럼 잘생긴 분들이 있었을 거고 또 조아라 아나운서처럼 또 아름다운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러 또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류에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예. 한류의 아주 시초, 그렇죠. 예. 시작인 거네요. 예, 비록 그 뭔가 동기는 달랐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분 거잖아요. 나라를 구해 주셨고 네. 지금 이제 나라를 알리고 있고. 알리고 있고 위상을 네. 높이고 있고 위상 높이고 연결이 있고. 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공연의 흐름이 이제 탈출 학병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일본군을 탈출해서 광복군으로 왔던 그 대장정을 했던 그 엄청난 스토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탈출기라는 걸로 또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무대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한광반에서 이제 초모된 한인 청년과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병에 대한 이런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한일 연극에 활용을 했던 거죠. 아까 저 보니까 저희가 오늘 그 하려고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아까 앞에 있는 연극으로 통해서 다 전에 들더라고요. 아 정말 이 예술구구 이 연극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까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때처럼 그런 현실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되찾겠다. 우리가 나가서 총칼을 들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런 연극을 통해서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이런 마음이 아까 와닿더라고요, 엄청. 사실 뭐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전쟁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광복군이 독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움직이고 계시나요? 움직여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적인 그런 단결도 필요했었고 중국인의 지지도 필요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예술의 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에게도 우리는 공동의 적인 일본과 함께 싸우자라는 그리고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독립에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봤네요. 그죠? 예술 구국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극예술 아까 보셨던 그 연극처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렀다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였고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구하던 광복군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지금 한 분 한 분께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